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위엔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노이 위엔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위엔남 사회주의 공화국 주석 윈 푸쫑 동지. 나는 위엔남 사회주의 공화국 창건 75돌세 즈음하여 총비서 동지와 친선적인 위엔남 당과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위엔남 사회주의 공화국은 창건 후 지난 75년간 외세 침략과 간섭을 물리치고 민족 해방과 나라의 통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승리를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총비서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위엔남 공산당의 영도 밑에 위엔남 인민이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지난해 3월 총비서 동지와 이룩한 합의 정신에 맞게 새로운 높은 단계로 더욱 심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과 국가를 영도하는 총비서 동지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주최 109 2020년 9월 2일 평양. 우리 당과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발전 행로에 있었던 뜻깊은 사연들을 고이 간직하고 있는 평양 대극장의 일꾼들과 정호원들이 절세비인들의 현명한 용도와 사랑 속에 극장이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전당으로 발전해온 자랑찬 나날들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1950년대 말 그때 당시 우리 일꾼들과 건축가들은 극장을 유럽식으로 지어야만 멋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찍부터 수도 평양에 대극장을 일도 세우실 구상을 무르익혀 키우신 위대한 수료님께서는 유럽식이 아닌 조선식으로 큰 극장을 지을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료님께서는 자신께서 직접 배를 타시고 대동강을 오르내리시면서 대극장의 위치도 정해주시고 몸소 평양 대극장이라고 직접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토록 짧은 기간 내 극장 건설이 완공되어 1960년 8월 13일에는 위대한 수료님을 모시고 조선식 합각 지붕을 활짝 펼친 우리 평양 대극장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우리 평양 대극장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된 조선노동당 제4차 대회를 비롯하여 수많은 중요정치 행사들과 예술 공연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평양대극장을 무려 400차례나 인지도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평양대극장에 나오셔 혁명가국 피바다 창조사업을 직접 지도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실심하고 정력적인 용도에 의해서 1971년 7월 17일에는 요구의 수령님을 모시고 우리식의 새로운 가국인 혁명가국 피바다의 천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 평양대극장에서는 혁명가국 업한원천회와 밀리마 이야기하라, 당에 참된 딸, 금강산의 노래를 비롯해서 수많은 예술 작품들의 공연을 속가적으로 보장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보이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마련해 주신 평양대극장을 세세계 요구에 맞게 더욱 훌륭히 개건할 때 대해 가르쳐 주시고 2009년 4월 4일에는 개건된 우리 평양대극장에 나오셔 국장을 돌아보시면서 국장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평양대극장은 오늘 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우리 조국의 귀중한 제보로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주체 100일 2012년 3월 8일 몸소 이곳에 나오시어 38 국제분여절 기념 음악회도 관람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극장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셨습니다. 지금 평양 대극장의 일꾼들과 정호원들은 일터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 문화 건설에 적극 이바지해갈 드높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당의 사상과 용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자. 결사의 정신으로 당정책 관철에 떨쳐나서자. 태풍 9호가 우리나라를 가까이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각지에서 태풍 피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서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개체들의 모든 일꾼들이 다 정지하고 또 해당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거리의 가로등과 정체물들, 공공건물들이 지붕을 다시 한번 더 깐깐히 살펴보고 대책하는 사업과 화분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바람에 날려 사고를 낼 수 있는 요소들이 없는가, 일꾼들이 현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빈틈 없이 대책하는 사업을 실수 있게 짜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층간 장석 쌓기를 해나왔는데 위험개체들을 더 찾아내고 이에 대책하기 위한 사업도 면밀히 선행하고 있습니다. 태풍 9호가 동해안 지역을 거치게 된다는데 우리는 서해안 지역에 위치했다고 해서 이에 방심하지 않고 센 바람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송배전 설비들을 다시 깐깐히 점검하고 불량한 요소들을 찾아 대책에 한 사업을 세밀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배전소의 모든 성원들이 군안이 지역들을 맡고 나가 송배전 선로들에 대한 지지물 보관과 각 변조소 전기 설비들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한 전원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선 태풍 8호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서 얻은 경험에 기초하여 이제 있게 될 태풍 9호의 용량으로 농작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게 한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도록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감시 조직을 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를 즉시에 대책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비가 또 멎으면 열물기 촉진제와 비답성 강화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흉상 촉진제로 입도 빌어주기를 알씀있게 진행하여 정부당 수확권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도록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태풍 9호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며칠 전부터 미리미리 짜고들어 진행하여 왔습니다. 강냉이 유료개체 묶어주기와 새끼줄 치기를 비롯한 사전 대책을 다시 확인하고 수로 가스기를 전면적으로 다시 진행하였습니다. 넘물관리공들을 고정 배치하고 그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습니다. 폭우, 빗바람 이거 연이어 들이닥치다니까 영향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논배 수로에 모래와 감탕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급히 갖추지 않으면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폭우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수로 가스기를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또한 이거 한 달 동안 해비 침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논배 생육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다한소 강물질 액체 비료를 많이 주임으로써 생육을 좋게 해주고 또 벼줄무기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으로 넘어진 강냉이 수확을 다 거치면서 또다시 예견되는 태풍과 빗바람에 대처할 수 있게 강냉이 여러 개체 묶어주기도 다시 서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 물 피해 복구를 하루빨리 다그쳐 피해 지역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피해 복구 전투가 계속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은파군 대청리 제7일 작업반 산림집 건설 현장에서 조선인민군 리재성 소속부대 군인들의 혁신의 소식을 전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허허벌판이던 이곳에 우후죽순 마냥 살인집들이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명령을 높이 받들고 우리가 우파군 대청리 산림집 건설에 진입한 지도 벌써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에 불리한 도로 조건, 날씨 조건으로 하여 애로와 난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군인들 속에 더욱 깊이 들어가 그들이 정신력을 제대로 발동시키는 한편 앞선 공법을 받아들여 산림집 건설을 일정 계획대로 다그쳐 나가고 있습니다. 산림집 건설을 하면서 고향집 생각이 더욱 납니다. 새 집을 받아안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할 대청리 인민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저희 부모님들의 모습처럼 안 좋아. 멋을 하나 박아도 블로크를 한 돌기 쌓아도 더욱 마음을 쓰게 됩니다. 김하군에서 현지 방송 분견대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리정국 소속 부대의 군인들이 산림집 기초 콘크리트 치기를 짧은 기간에 끝낸 데 이어 벽체 축제를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부대에서는 세멘트와 골재를 비롯한 자재 보장을 선행시키고 구분대별 사유지 경쟁을 심있게 벌여 블로크를 원만히 확보했으며 시공 조직을 짜고 들어 산림집 건설에서의 질과 속도를 다같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선인민군 옥기남 소속부대에서는 산림집 건설장 가까이에 마련한 골재장에서 필요한 골재를 원만히 생산 보장하면서 골조 공사를 빠른 속도로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지마 땅에 바로 들어놓는 첫 순간에 배낭을 불어넣기 바쁘게
먼저 골재장들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공사 시작에 앞서서 시편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해당 기관과의 연계 밑에 이 강도 시험을 했습니다. 강도 시험 한 결과 얼마든지 여기 골재로 소층이 아니라 초고층 아파트도 건설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결론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해서 우리는 이 강변에 굴착기와 이제 삽차도를 전개시켜 가지고 모든 골재들을 자갈 따로, 모래 따로, 그리고 혼속 따로 다 규격별로 선별해 놓고 하루에 2,000여 리방의 골재를 생산 보장하고 있습니다. 초론군의 피해복구 전투장에 전개된 조선인민군 림용철 소속부대, 사위안전성, 조선인민군 선철주 소속부대에서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북소리 높이 복구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론군 마방리와 백로산리, 정동리를 비롯한 군안의 피해복구 현장들에서 공세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화선식 경제선동은 공사장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면서 군인 대중을 새로운 위훈 창조회로 힘있게 거무추동하고 있습니다. 금강군 읍지구 피해 지역에서 대외건설국 양각 대외건설자 양성사업소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살림집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지대가 낮은 조건에서 많은 박토량을 처리해야 하지만 이들은 공사 조직을 짜고 들어 기초굴착을 일정 계획대로 어김없이 내밀고 있습니다. 단촌발전소 건설장에서 현지방송 분견대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사위안전군 최광윤 소속부대의 건설자들이 앞선 공법들을 적극 도입하면서 물길굴 공사를 마감 단계에서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물길굴 확장과 피복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물길굴 확장을 선행시킨 데 이어 시틀 제작과 설치, 혼합물 보정을 적극 따라서면서 연속 공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공사의 속도와 함께 건설물의 질이 철저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당 제8차 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해갈 일념 안고 평양시 안의 여러 단위 일꾼들이 인민생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 들고 있습니다. 당창군 75돌을 마중하고 있고 또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가 소집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교관의 모든 일꾼들이 자기 맡은 사업을 더 책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 기간에 인민들의 생활에 사소한 불편도 없도록 하는데 힘을 놓고 있습니다. 큰 물과 빗바람, 벼락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담당 일꾼들이 주민들을 만나 권린 문제를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블록구와 기와를 구역 자체로 생산해서 보수에 제기되는 자재들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인민들이 먹는 물 문제에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 문제, 땔감 보장 문제, 남세 보장 문제를 비롯해서 인민생활에서 권린 문제를 일꾼들이 책임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 여기에 우리가 항상 귀를 기울이면서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 모든 사업을 지향시켜 가고 있습니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크고 작은 일이 없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식료공장과 고래약 공장들이 생산을 정상화해서 인민들에게 필요한 제품들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들을 계획대로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 일꾼들 모두가 오늘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얼마나 했는가 하는 물음을 항상 제기하면서 더 높은 사업 실적으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떳떳하게 맞이하기 위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대성구역에서도 인민의 요구와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에서 그들의 생활 보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시급히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구역에서는 단계별 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워 20여 개 호동의 살림집들에 대한 지붕 공사를 끝내고 수천 미터의 상수관을 교체하고 양수 설비들을 보강해서 먹는 물 문제를 해결한 것을 비롯해서 인민들이 사소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데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평양의학대학병원의 의료 일꾼들이 몬고리 의료 봉사의 질적 수준을 더 개선하고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몬고리 의료 봉사 체계를 더욱 활성화하는 데서 기술적 토대를 완비하고 또 사전 조직 사업을 면밀히 짜고 들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들부터가 이 실무적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이 품을 들여서 지방병원들에서 올라오는 이 몽골이 협의 병력소에 완전히 정통해서 이 해당 가들과의 협의를 보장하면서
그에 따라 일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다기능화된 먼거리 화상 전송 체계를 새로 도입해서 삼지연시병원이나 여러 개 덕구병원들에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토대에 기초해서 각 또 이 시군병원들과의 화상 협의, 또 이 먼거리 강의를 활발히 진행해서 연간 부문 의료 일꾼들의 실력을 높이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방병원들에서 자체로 진단,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들에 대한 대책을 함께 토의해서 치료의 과학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보다 원격 강의나 이 화상협의 건수가 3배 이상으로 늘어나서 상급병원의 파송률을 훨씬 줄이고 있고 또 중앙과 지방병원들의 기술적 차이를 줄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평양시 제3인민병원에서는 의료 일꾼들의 의학적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짜고 들고 있습니다. 의사의 정성은 높은 실력에 의해서 안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 안의 모든 과들에서 실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많은 품을 들이고 있습니다. 의사, 간호원 누구라 할 것 없이 자기 전공 분야에 정통하도록 하고 또 외국어를 적극 활용해서 의학 분야의 그 포괄적인 지식을 많이 소유하도록 하는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자질 향상 사업과 정성 운동을 밀접히 결부시켜가지고 수시로 제기되는 최중증 환자들을 모두 소생시키기 위한 사업에 집중하고 또 각이한 질병 환자들에 대한 치료에서 신속성과 과학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만도 사지외과에서 새로운 치료기구들과 기제들을 창안 제작해가지고 환자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호흡기내과에서 앞선 치료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효능 높은 고리약들을 개발해서 치료 사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에서 역사 유적 발굴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 황해남도 안악군 월지리에서 고구려 시기의 벽화 무덤과 유물들을 새로 발굴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연구소에서는 황해남도 안악군 일대에 대한 유적을 조사하는 과정에 월지리 일대에서 수십 개의 무덤대들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5개의 무덤을 발굴하게 되었는데 2개가 6세기 전반기로 보이는 고구려 시기 벽화 무덤이었습니다. 고구려 시기 여성들이 달고 다니던 궁기호를 비롯해서 9점의 기금속이 발굴되었고 질그릇 조각을 비롯해서 가락바퀴, 갑못을 비롯한 수십 점의 유물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굴한 무덤 벽화의 기본 주제는 사신도입니다. 북벽에는 현무가 그려져 있고 동벽에는 총룡, 서벽에는 백호, 남벽에는 주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에는 용꽃무늬와 구름무늬, 그리고 용꽃 잎들과 버리수나무, 고북잔둥무늬, 이와 함께 지난 시기 고구려 무덤 벽화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별자리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천수백 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는 벽화의 색, 그리고 심있고도 섬세하게 형상된 이 그림들은 당시 사람들이 술기와 재능 이것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서교육 독곡리 벽화무덤이 발견된 후 천정까지 벽화가 그려져 있는 무덤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고구려 벽화문이 발굴됨으로써 안악지방의 당시 고구려의 중요한 행정적 중심지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으며 벽화들과 드러난 유물들을 통하여 고구려의 역사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줄 수 있는 자료들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방역 형세를 철저히 유지할 때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지금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비상 방역 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악성 비루스를 막기 위한 비상 방역 사업이 보다 강도 높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무역항들에서 방역 사업을 철저히 진행해서 우리나라의 비루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 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에서는 나라의 국경 관문인 무역항들과 교통로들에서 비루스의 유입을 철저히 막도록 하기 위해서 검사 검역 사업을 강화하고 소독 사업을 방역학적 규정의 요구에 맞게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양시와 지방들 사이를 오고 가는 이 노선 버스들에서 이 비루스 전파를 철저히 막도록 하기 위해서
방역학적 규정의 여부를 여행자들에게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잘 해설해 줌으로써 여행자들이 방역학적 규정을 잘 알고 자각적으로 지켜나가도록 이에 대한 요구성을 보다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인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데서 우리 상업부문 일꾼들과 우리 정호원들이 역할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상업관리소에서는 구호는 감히보다도 정말 더욱 각성분발해서 모든 일꾼들과 정호원들이 비상 방역 규정을 잘 알고 봉사활동에 철저히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점 점장들이 정말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서 자체로 생산한 소독수를 가지고 상점 진열대와 문손잡이를 비롯해서 봉사 장소들에 대한 소독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상점에 출입하는 인원들에 대한 체온 제기와 소독사업을 철저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흥관에서는 비상방역 사업에서 보다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엄격히 유지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우선 방역학적 요구대로 식사실에 좌석수를 배치하고 또 찾아오는 손님들에 대한 손소독과 체온제기 사업을 항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자재들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으며 보다 위생 안전성이 담보된 조건에서만 봉사를 진행하고 손님들이 손이 자주 가닿는 이런 것들에 대한 소독을 30분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 소식에서는 먼저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9월 1일 하루 동안에만도 26만 8,390여 명의 감염자와 6,040여 명의 사망자가 또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이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2,588만 9,090여 명, 사망자 수는 86만 26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하루 감염자 수가 많은 나라들을 보면 인디아, 미국,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콜롬비아입니다. 최근 인디아는 세계적으로 하루 감염자 수가 제일 많은 나라로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하루 동안에만도 인디아에서는 7만 8,169명의 감염자와 1,025명의 사망자가 등록됐습니다. 정부에서 전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기본은 매 각자가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나 그 전염병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게 대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방역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도 끼지 않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악성 전염병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감염자 수가 계속 늘어난다고 봅니다. 악성 전염병의 전파에 대처해서 마자르 정부는 국경 통제 조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으며 페루에서는 국가 비상사태 기간을 90일간 더 연장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풍 9호가 2일 15시경에 일본의 서남부 지역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태풍 9호의 바람 속도는 초당 45m라고 합니다. 일본 기상청은 교수섬 주민들에게 폭우와 강풍, 산사태 경보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한편 가고시마에서는 태풍 9호의 영향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리스에서 얼마 전 들불이 발생했습니다. 들불은 3250년의 역사를 가진 그리스의 옛 도시 입구까지 번져져 역사 유적들의 손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15시에 발생한 태풍 9호는 오늘 0시 제주도 남쪽 480km 부근 해상에 도달한 후 계속 북쪽으로 이동해서 18시에 제주도 남동쪽 120km 부근 해상에 이르렀습니다. 이 태풍은 경상남북도와 남강원도를 거쳐서 내일 9시경에 강원도 고성군 앞바다에 이르겠으며 12시경에는 함경북도 김책시 부근에 상륙한 후 15시경에 함경북도 무산군 부근을 통과해서 중국 길림시 부근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2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고, 특히 원산만 지역과 단천지구를 비롯한 북부쪽 지역에서는 2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부 내륙과 중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50 내지 100mm 정도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동해안의 바닷가 지역에서 초당 15m 이상의 강풍이 이 동해안의 내륙 지역과 량강도, 황해남도, 남포시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 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이 태풍 9호의 영향을 받는 조건에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이 태풍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강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보가 발령된 지역들에서는 산사태나 큰 물로 인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이런 대피 조직 사업을 빈틈없이 세우고, 농경지와 단천, 오랑천 발전소를 비롯한 중요 대상 건설장들과 탄광, 광산들, 해안연선과 산간 지역에 위치한 도로와 철길들이 산사태와 큰 물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센 바람에 의해 농작물들과 가로수들이 넘어지고 이 태양빛 전지판, 철판 지붕이 날려가거나 전력 및 통신선로, 야외 가설 건물 등의 사고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오전까지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1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강풍이 불고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강풍이 불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도 강풍이 불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오전까지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본시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8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오전까지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8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7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벽송지방으로서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모레는 조선동해에서 경보입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15 내지 20m로 매우 강하게 불다가 오전부터 20 내지 30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은 2 내지 4m로 높다가 4 내지 7m로 매우 높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20 내지 30m의 강풍이 불다가 오전부터 남서풍이 15 내지 20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4 내지 7m로 매우 높다가 2 내지 4m로 높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 남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1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 내일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모레는 조선동해에서 센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높겠으므로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특히 내일 조선동해에서 강풍과 매우 높은 파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 해운, 농업, 양식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보다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일 조선 동해안에서 해일 중급경보입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에 함경남도, 강원도 해안에서, 오전과 오후에는 함경북도, 라선시 해안에서 이 80 내지 120cm의 해일이 예견되며 특히 함경북도 김책시, 함경남도 단천시, 리온군, 강원도 통천군, 고성군 해안에서는 150cm 정도의 해일이 예견되므로 해일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월 4일부터 6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4일에 북부 지역에 있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소이안 중부 이북과 차강도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5일에는 불안정한 대기 영향으로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6일에 태풍 10호의 간접적 영향으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 정도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